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똘스의 뇌피셜 경제 이야기. 자, 오늘 들고 온 이야기는 무엇이냐? 좀 정치적인 이야기가 섞일 수 있는 부분이라 예민한 문제라 조금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무슨 문제냐? 1기 신도시 특별법. 자, 국회 본회의 통과 완료됐어요. 어떤 부분이냐? 분당, 일산, 3번 중동도 마찬가지죠. 평촌도 마찬가지고요. 빠르면 내년 4월 시행이라고 하는데 안전진단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안전진단 필요 없고 용적률을 역세권 기준 500%까지 400, 450% 되는 단지도 많이 나오겠죠. 예, 그렇게 정비해서 1기 시도시 특별법이라는 재건축법이죠. 재건축법. 빠르게 재건축을 용적률을 높여서 진행하겠다. 그런데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노후계획 도시정비특별법. 아유, 말도 어렵다. 자, 노후계획 도시란 건 뭐냐면 택지개발지구들이 있잖아요. 1기 신도시만 해주냐, 수원의 영통은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 고양시의 화정지구는 어떻게 할 거냐. 택지개발지구들 엄청 많잖아요. 그런 택지개발지구들도 1기 신도시만큼 오래됐는데 얘네들은 제외시킬 거냐라고 논란이 있다 보니까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일단은 정비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대규모 정비 사업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특별법이죠. 자, 근데 이거를 보고 택지개발지구나 1기 신도시의 재건축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날 걸로 예상이 돼요. 하지만 여기서 짚어봐야 되는 부분을 몇 가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외형적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택지, 그리고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행정동 기준으로 인구 2.5만 명, 주택 1만 호 내외라면 재건축을 쉽게 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도 패스해주고 용적률도 400%, 500%까지 올려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안전진단 면제 혹은 완화, 그리고 용적률 최대 500%, 그리고 절차를 간소화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 좀 애매한 게 지자체 주도의 이주대책 수립, 정부의 이주대책 지원, 이 부분이 애매하긴 해요. 논란이 굉장히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초과이익 환수제를 없애는 건 아니에요. 네,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에 기여할 수 있게끔 초과이익을 환수하겠다는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최대 걸림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도시들이 들어갈 것 같냐? 분당, 최대 화두죠. 일산이라든가 중동, 평촌, 삼본. 이게 이제 1기 신도시에 들어가는 지역이고요. 서울 지역에도 많죠. 노원구 상계라든가 또 양천구 목동, 도대체 목동 재건축은 언제 되는 겁니까? 네, 그리고 강남에도 수서 지역이라든가 또 고양시의 화정, 또 수원시의 영통이라든가 인천에도 있죠. 연수구. 네, 거기 지방도 부산시, 대구시에도 이런 택지개발지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치면 동탄 1신도시도 4년 뒤면 대상에 포함이 되는 지역이죠. 자, 풀어야 될 과제. 과연 용적률 150%, 200%까지 상향해서 400%, 500% 맞추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 거냐. 그리고 인프라가 이미 완성된 지역들이잖아요. 그 지역에 추가 교통, 추가 상업시설을 제공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어디는 되고 어느 단지는 되고 어느 단지는 안 되고 어느 단지를 먼저 하고 이런 이해관계들을 어떻게 상충시키고 풀어나갈 거냐. 또한 수만 가구들이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주 어디로 시킬 거냐. 그리고 건축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 오르는 분양가가 과연 시장에서 소화 가능할 거냐. 그리고 일단 규모를 설정해 놨잖아요. 규모를 설정해 놨기 때문에 규모가 조금 작고 오래된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분명히 나올 수 있겠죠. 네, 이러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예를 들어서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분당이란 화투의 지역을 살펴봅시다. 분당 같은 경우 평균 용적률이 180%예요.
아파트만 88,700가구, 총 9만 가구입니다. 인구가 총 39만 명. 어마어마하죠? 네. 그런 이런 인구 39만 명의 도시를 용적률을 높여요. 역세권 최대 500%, 평균 용적률을 400%까지만 올린다고 하더라도 예상 가능 공급 가능수는 20만 가구 내외 될 거예요. 그러면 인구수만 보더라도 현재에서 더블까지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상 인구가 총 80만 명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현재 교통 문제, 도로가 더블은 필요하겠네요. 차가 또 그만큼 늘어날 거니까. 더블까지는 아니어도 모든 도로가 1.5배는 돼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진짜 교통 지옥 되겠죠. 배수, 배관, 상하수도, 그리고 전기 사용량 모두가 더블링 되겠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인프라 문제죠. 자, 학교 문제도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갑자기 늘어나는 학생 수 어떻게 할 거냐? 또한 현재 분당 상권 같은 경우 공실이 거의 없죠. 그만큼 상권이 딱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생활 인프라 문제, 전체 면적의 3%, 4% 내외의 상권을 인구가 더블링이 되게 되면 상권도 더블링까지는 아니어도 1.5배까지는 올려줘야 불편함이 사라지거든요. 그런 상권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또한 분당 서울대병원, 와, 미치죠. 일반적으로 병원이라든가 종합병원이라든가 복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문화시설 현재 되어 있는 수준에서 더 많은 양을 공급해야 되는 현실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도시는 그냥 세대수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거에 대한 해법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주를 지자체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인구가 총 39만 명이 이주를 나갔다 다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꺼번에는 절대 못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최소를 잡았을 때 10%씩 재건축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최종 재건축을 마무리 짓는 데만 한 40년 걸릴 거예요. 그죠? 4년마다 10%씩 한다면. 그래도 4만 명씩 이주를 해야 돼요. 말이 쉬워서 4만 명이지 4만 명을 어디에 이주할 건데요? 주변 단지로? 그럼 주변 단지의 전월세 폭등, 그에 따른 매매가의 또 상승, 어떻게 할 거죠?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주변에 그만한 이주 세대를 지을 수 있는 지자체의 여력이 되느냐? 그렇지도 않죠. 주변에 토지는 있느냐? 그렇지도 않죠. 이 문제 해결을 하는데 분당만 보더라도 이렇게 심각한데 일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분지류 형성된 평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법이 왜 나왔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는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이 안은 국민의힘에서 처음 시작이 돼서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강력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최근 1기 신도시에서 민주당의 지지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전체적으로는 민주당이 좀 강세인 건 맞지만 1기 신도시들에서 조금 설문이나 지지도 관련 조사를 보면 좀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적극 지원하고 민주당에서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안건이라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국민의힘은 우리가 처음에 시작은 했지만 세세한 디테일한 안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항목이다. 이렇게 그냥 법으로 제정해 놓고 대안도 없고 디테일한 세부안도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당을 지지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좋아요. 좋은 정책이지만 좀 더 세부안과 디테일한 현실에 대한 고증이 필요한 정책이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당장 표를 얻기 위해서 너무 성급하게 터트린 상황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어찌됐든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그것만 알면 되잖아요. 바람이 오른쪽으로 불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불면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재테크는 성공하는 거니까. 그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일단은 특별법이 본회의 통과를
했지만 결국 대상 지역의 반응은 크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부동산은 정책보다 매크로가 우선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년 매크로 시장은 현재 미국의 점도표를 봤을 때, 그리고 경기에 대한 글로벌 예측을 했을 때 나쁘지 않고 연착륙하고 회복을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이 내년 시장은 좀 안정적으로 안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상황에서 특별법이 가지는 힘이 있겠느냐? 그 상황에서는 시장에선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되면 각 지자체에 나오는 국회의원들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달콤한 말들이 귀에 들리며 그것들이 시장의 반응을 분명히 일으키게는 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일기 신도시 혹은 뭐 택지개발지구 중에서 좀 규모 사이즈가 되는 지역들은 내년 선거 전후로 해서 시장의 반응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렇기에 지금 일기 신도시에 집을 마련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한 발 앞서서 마련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선거 때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기분 좋아하실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오른 가격은 잠시 시간이 지나게 되고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면 조금씩 조정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이제 점화가 됐잖아요. 향후 5년, 10년 동안도 계속 이슈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타 지역 대비 가격의 출렁임은 해당 지역들이 조금 심하게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언젠가는 풀어야 될 숙제죠. 왜?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수도권에는 더 이상 아파트를 공급할 토지가 마땅치가 않아요. 또한 3기 신도시는 현재 도시계획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수도권 거주자들이 원하는 입지고 원하는 도시계획이 아니에요. 소형평수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임대 아파트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1기 신도시 재건축, 대형 택지개발지구 재건축에 사람들은 관심을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가지고 그 관심도는 점점 높아져 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출렁거림을 나는 감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조금 발빠르게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그런 주택을 매수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만 그게 장밋빛 그림처럼 빠르게 재건축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수원 지역의 마지막 재개발 분양 2000세대에 올린 영상이 있잖아요. 그 영상에도 잠깐 나오지만 수원의 재개발 지역이 정비구역에 지정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20년이 지나서 분양하는 거예요. 자, 이제 특별법 통과한 거고 정비구역 지정할 때도 이런 단지, 어떤 단지, 왜 여기가 먼저 하느냐 이러면서 정비구역 지정에도 굉장한 노이즈와 굉장한 논란과 또 많은 소송 과정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보시지 마시고 그런 과정들마다 흔들리면 있겠지만 지속적인 노이즈가 발생하면 노이즈도 마케팅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가격은 한 스텝씩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1기 신도시 내년 매크로 환경을 봤을 때 접근해도 또 나쁘지 않은 가격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찌됐든 시장 반응은 현재는 없어요. 부동산 시장은 그 외에 다른 변수들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점 생각해 두시고요. 아마 1기 신도시 특별법 이것이 더 시끄러워질수록 아마 해당 지역들의 매물들은 점점점 사라지게 될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게 오래 걸리겠지만 기대심리라는 것이 있거든요. 기대심리. 그 기대심리를 가지고 가는 것이 또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둘 또 기대심리를 가지고 거래가 되는 물건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에 시장은 오히려 하방보다는 상방 쪽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해당 지역 같은 경우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흔들림은 심하게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로드맵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노이즈도 마케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에 지금 현재 일기 신도시에 관심 있는 분들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마 매도 물건들은 내년 상반기 들어서면서 대부분 시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 하나가 시장에
확 가격에 변화를 만들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내년 시장에 하방성을 더해준다는 점에서 볼 때 주택이 없으신 분들 혹은 갈아타기 하실 분들은 조금 서두르셔도 좋은 시장 아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의 문제도 알아보았고요.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좀 예민한 문제긴 했지만 그래도 용기 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문제, 재밌는 이슈거리 가지고 또 뇌피셜로 가지고 올게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안녕. 어휴, 어렵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